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한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하반기부터 출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루빈 아키텍처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HBM4가 들어가는 루빈이 출시가 지연됐을 때 지금 현재 HBM3E, HBM4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될까? 삼성전자 HBM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루빈 출시 지연 가능성이 있을까?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젠슨 황 CEO가 연초에 있었던 GTC 2025에서 작년 이맘때 예상했던 것보다 인공지능에 필요한 컴퓨팅 용량이 100배 이상 크다. 그런데 사실은 블랙웰에서도 출시 지연이 있었거든요. 뭐 발열이라든가 또 렉에서 또 발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뭐 1920년부터 암피아를 시작해서 호퍼, 블랙웰 이런 것들이 2년 주기로 새로운 아키텍처가 나왔거든요. GPU 2년 주기. 이게 신화가 점점 당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루비는 조금 더 빨라질 거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루빈 출시가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존재하는데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공급망 과부하, TSMC의 3나노라든가 코어스 병목, 패키징 하는데 코어스의 병목은 뭐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HBM4의 기술 미완성, 발열이라든가 인터페이스 문제라든가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지난 3월달에 11단 HBM4를 엔비디아의 콜을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10월달부터 대량 생산이 될 거라는 공식적인 멘트로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엔비디아의 무리한 연간 출시 사이클, 조금 기술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지금 자꾸 이렇게 뭐 루빈이라든가 루빈 울트라라든가 이런 것들, 베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걸 보면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일부 기관은 루빈은 블랙웰보다 공급 시기가 더 늦춰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웰도 지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루빈 출시 지연 가능성은 존재하나 공식 연기를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만일 루빈이 출시가 지연이 된다 할지라도 엔비디아에서는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품을 팔아먹는 데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루빈은 25년 중 출시, 하반기에 출시 예정입니다. 그리고 GTC 2025에서는 루빈을 블랙웰 후속 제품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 상으로는 25년도 하반기에 양산해서 26년도에 본격적으로 공급이 예상되는 거, 이게 일정이 맞는 거죠. 과도한 연간 개발 사이클 압박, 1년 단위로 출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호퍼에서 블랙웰, 루빈, 베라 순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 제품 사이클이 너무 빠른 거예요. 최고의 성능이라 해서 어렵게 받아서 비싼 값으로 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는데 이거 가동하기 전에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이래 버리니까 조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렵죠. 블랙웰 울트라, 루빈 울트라, 5만까지 이렇게 지금 로드맵이 촘촘하게 쌓여져 있고 거기에 맞춰서 HBM이 지금 공급될 예정이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 연일의 신제품 발표 전략은 뭐 TSMC라든가 HBM 공급업체 코어스 등 공급망 전체를 극도로 압박을 합니다. 너무 빠른 거예요. AI 아키텍처가 너무 가속기의 속도가 그냥 너무 빨라요. 거기에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이나 마이크론이 따라가지는 못해요. SK는 그런 대로 따라가지만 지금 삼성하고 마이크론은 못 따라가고 있고 특히 TSMC에서 패키징이라든가 특히 이게 코어스 패키징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HBM3의 수율, 코버스의 기판 공급, 열 관리 등 병목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꾸 눈에 보이니까 이게 루빈이 늦어질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파운드리 및 패키징 병목이 이게 가장 심각할 것 같아요. TSMC의 3나노 공정과 코어스 패키징이 병목 현상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TSMC가 공장을 증설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잘 안 돼요.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HBM용 패키징 공장을 따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까 TSMC에서 노해버렸습니다. 그건 한참 된 얘기죠. 그래서 이미 이제 블랙웰 생산과 애플, AMD 등의 경쟁 수요로 해서 공정 캐파가 포화 상태예요. 이게 SK가 포화 상태고 삼성전자가 HBM 개발에서 늦은 게 문제가 아니라 TSMC 자체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코어스 이제 패키징의 기판 수급난은 HBM 재택칩의 병목 1순위예요. 가장 큰 문제예요. 저기에서 문제, 만약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대만에서 그냥 무슨 지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전에처럼 이렇게 가뭄 때문에 공원 용수가 부족하다 이랬을 때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 큰 태풍이 오래 와가지고 공장 가동이 멈춰버렸대. 이랬을 때는 루빈이 제때 나오기는 어려운 거죠. 메모리 공급 이슈도 있죠. 그래서 루빈은 HBM3E를 넘은 HBM4 채택 가능성 채택이 되는 거죠. 그러나 HBM4는 아직 재택의 표준화라든가 발열이라든가 소비 전력 이슈 인터페이스 호환성 문제가 완벽하게 클리어하게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SK 하이닉스가 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유로 해서 루빈 플랫폼 전체가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블랙웰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루빈이 출시가 지연됐을 때 HBM3의 수요가 지속되고 삼성전자한테 긍정적인 영향이 되지 않을까. 루빈 출시가 연기가 된다는 건 HBM4가 늦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8단이든 12단이든 HBM3E의 생명 주기가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년 한 해까지 뭐 이렇게 HBM3E의 그 생산 가능 시기가 자꾸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에서는 뭐 루빈의 일정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지연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삼성 얘기인데 삼성은 지금 HBM3E 12단 8단이 아직 코어를 통과를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루빈이 늦어진다고 해서 삼성한테 기회가 되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구조라는 거죠. 수요가 늘어도 콜 통과 전까지는 무의미하다는. 그러니까 루빈이 출시가 늦어져서 12단 HBM3E가 생명 주기가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 내년 하반기까지 간다 할지라도 콜 통과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누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거의 70% 이상을 가져가고 여기에 보면 70에서 80%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마이크론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루빈 출시가 지연이 된다 할지라도 삼성전자는 아직 엔비디아의 본격적인 공급 벤더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제 퀄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콜 테스트가 늦어질수록 기회 손실 비용은 오히려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시간이 가장 필요하지만 퀄이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삼성전자의 신뢰도, 고객 신뢰도,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신뢰도는 자꾸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 고객사 대응으로 리소스 분산 우려, 그러니까 뭐 AMD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웹서비스라든가 다른 고객사 대응에서도 이런 어떤 그런 것을 불확실한 요소를 분산해야 되는 상황인데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KS 인증 마크를 얻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콜 테스트에서 발열 문제를 해결해 집중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지 말고 삼성전자는 루빈이 늦어지건 블랙웰 울트라가 늦어든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물량을 적게 받든 가격을 적게 받든 12단 HBM3 콜 통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루빈 지연이 삼성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술 및 품질 개선 압박이 되는 거예요. 늦어질수록 삼성전자한테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지 여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압박이 더 들어가는 거죠. HBM3 수요 연장, 가격 경쟁력 저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도 있어요. 수요는 유지되지만
공급 기업 간 기술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도 삼성 도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HBM4에서 루빈으로 들어가면 HBM 캐파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인데, 루빈이 이게 출시가 지연이 되면 HBM은 정체가 돼버릴 거고 HBM3는 시장이 더 커질 것인데, 거기에 벤더사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삼성전자한테는 이게 결코 여유롭고 좋은 긍정적인 결과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가격 인하 압박을 자초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TSMC,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이 삼각동이 너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콜 통과를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속히, 하여튼 어렵더라도 빨리 콜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단기 수요 연장은 기술 진화 지연 의미일 수도 있어요. 만일 루빈 통과가 늦어진다 그러면 이게 기술이 진보가 되는 게 아니라 기술 진화가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빈 지연은 곧 HBM4 도입 지연을 의미하고, 이는 삼성의 선도 기술 전략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경쟁사가 이미 HBM4 대응을 준비 중인데 HBM3 수요에 붙잡히면 삼성은 전략적으로 뒤처질 리스크가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앞길을 그냥 잴 게 아닙니다. 무조건 그냥 콜 통과를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시장의 신뢰도, 브랜드 이미지, 이렇게 장기적인 영향을, 악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콜 통과도 높고 기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식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거든요. 단순히 시간의 문제를 넘어서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삼성전자는 콜 통과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결론적으로 한번 보수적인 시각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루빈 지연 겉보기에 삼성전자에게 시간적 여유와 공급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얘기죠. 시간적 여유, 공급 기회가 삼성전자에게 더 유리하게 갈 것 같지만은 기술 격차 해소의 압박, 여러 빅테크들이 SK 하이닉스는 이미 엔비디아에 다 벌써 이 공급 계약이 다 끝났으니까 질 좋은 HBM을 받고 싶으니까 기술 격차 해소의 압박이 더 커지는 거예요. 수익성 악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시장 내 위상 저하 리스크를 동반하는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한테 결코 루빈이 늦어지거나 블랙웰 울트라가 늦어지거나 절대로 삼성전자한테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이 AI 가속기 아키텍처가 어떻게 시장이 변하느냐, 그거 볼 여유가 없어요. 빨리 HBM3에 콜 통과를 하고 HBM도 빨리 적게 내놓는 것 밖에는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